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제 수학비서를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퀴즈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기능 이벤트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기능이 정말 대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QR코드 삽입하는 걸 해볼 거예요. 우선 문제지 만들기 해서 2023년 6월 고1 모의고사 문제지를 만들게요. 왜 이걸로 하냐면 제가 요때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문제지를 생성하고요. 들어가서 문제 검색할 거예요. 여기 나만의 DB 부분 눌러서 제목에다가 2023년 6월 6월 고1 이렇게 치면 딱 원하는 문제지만 필터링 돼서 보여요. 이렇게 하고 검색하기 누르면 모의고사 30문항이 뜰 거예요. 여기 30문제 나왔죠? 여기에서 전체 선택 누르시거나 컨트롤 A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넘어가셨을 때 문제 번호 순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2번, 22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문제 번호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번호 순으로 정렬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번호 순서대로 나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근데 이게 세로로 한 줄로 돼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번호 순으로 정렬하기가 된 상태에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순서가 저장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축소시켜 보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들어와 있는 거 이제 보이실 거예요. 뭐 문제 이렇게 편집하는 거는 다 아실 거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고 이제 QR코드 삽입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옆에 보시면 동영상 요거 QR코드 추가하는 버튼이 있어요. QR코드 추가하셔서 URL 입력하시고 요거 설명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하시기 힘드시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 오른쪽 위에 점 3개 고급 기능 사용이라고 뜨죠. 고급 기능 사용해서 어제는 요거를 보여드렸고 오늘은 QR 한 번에 추가하기 해볼 거예요. QR 한 번에 추가 하면 이제 여러 문제에 대한 QR코드를 한꺼번에 붙여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링크가 이렇게 노션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영상 링크를 가져올게요. 요거를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만 골라서 영상 촬영을 해놨어요. 컨트롤 C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노션이지만 뭐 엑셀에다가 정리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선택해서 셀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문제 번호를 적을 건데요. 문제 번호를 14. 근데 이게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더블 클릭하면서 14번, 15번, 16번, 20번 혹시 더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있을까요? 이거 25, 27, 28, 29, 30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이 뭐죠? 알려주세요. 엑셀에다가 번호를 입력해서 붙여넣기 네 제가 생각한 게 맞구나.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저장을 하면 제가 QR 등록해 놓은 문제들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QR이 등록되었다는 표시예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출제해 볼게요. QR코드가 어떻게 한글 파일에서 보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출제해 볼게요. 출제하기 누르시고 문제, 해설, 출처. 오늘은 출처도 넣어 볼게요. 출처, QR코드. 출처는 문제 위에 넣고 QR코드는 어디에 넣어볼까요? 일단 각 문제 위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적용하기 해서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요.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이거 왜 2개씩 나오는지 알겠어요. 제가 어제 연습하느라고 이미 하나를 등록해 놨거든요. 제가 어제 약간 리허설을 하면서 QR코드 등록을 했는데 방금 한 번을 더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나오게 됐어요. 제가 어제 QR코드 입력할 때는 설명도 입력을 했거든요. 보시면 요게 어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QR코드 입력하고 14번 문항 해설 영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QR코드가 2개가 되면서 요게 2개가 되면서 요 한글 파일에도 2개씩 떴죠. 요게 제가 어제 입력해 놓은 거고 요거가 방금 입력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QR을 여러 개 넣으실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설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네, QR을 한번 등록해 놓으면 그 문제를 다음에 또 사용할 때 다른 문제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계속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등록해 놓으면 편한 거죠. 문제지를 새로 만들 때마다 QR을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풀이에 대한 영상도 올릴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영상 링크뿐만이 아니라 손풀이 링크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제가 지금 이중 등록이 됐으니까 요거를 한번 편집해 볼까요? QR 한 번에 편집 2개씩 들어가 있죠. 14번 문항에 2개. 요거를 지울게요. 요거를 하나씩 지우고, 그러니까 QR 편집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편해요. 삭제, 저장 하면 이제 중복된 거 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요거 문제지를 출제했죠. 출제한 문제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설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한글 다운로드 옆에 한글 포맷 설정이 있어요. 요거 설정 누르신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방금 QR코드를 각 문제 위에 했는데 이번에는 해설 영역에 해볼게요. 요 뒤에 따로 모으기는 우리 문제지에서 빠른 정답 체크하면 미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미주 바로 앞에 빠른 정답이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미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뒤에 빠른 정답처럼 모아져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주로 들어가게 하고 싶으시면 해설 영역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글 파일을 재생성해요. 생성되면 다운로드를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어떻게 보이는지.
아까 우리 중복된 거 삭제했고요. QR코드를 문제 위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설 부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미주로 들어간 거죠. 14번 문제 해설 영상 QR코드가 들어가고 그 밑에 해설이 나오고 15번 정답 QR코드 해설 이런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면 문제 배치를 바꿨을 때 이 해설 순서도 당연히 자동으로 바뀌겠죠. 미주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편집 중인 문제지예요. 요걸 문제를 선택하면 빠른 추가, 빠른 교체, 삭제 요런 버튼이 떠요. 근데 편집 중이 아니라 이미 출제한 문제지에서 선택하면 뭐가 뜨게요? 이미 출제한 문제지에서 문제를 선택하면 PPT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PPT 파일 생성. 그래서 그 판서 수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지를 만드시고 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실 문제들을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PPT를 생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PPT 파일 생성 여기 있어요. 여기 버튼. 요거 누르시면 얍.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건 이제 칠판에다가 수업하시는 분들 빔 띄워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버튼을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요렇게. 자, PPT 파일 생성이 있는데 요거 누르시기 전에 왼쪽에 톱니바퀴 있어요. 톱니바퀴를 먼저 누르시면 포맷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해야 되네요. 자, 포맷 설정. 문제 번호, 난이도, 출처, 로고 선택하시고 요거 흰 배경, 검은 배경도 선택할 수 있고요. 너무 좋은 게 폰트도 선택하고 요거 글자 크기도 선택할 수 있고 아마 나만의 틀이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세한 설정이 가능하고 선생님들 학원에 로고도 넣으실 수 있어요. 문제 우측 하단에 로고 설정해서 파일을 올려주시면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생성되었대요. 그러면 자, 오른쪽 밑에 요거 버튼 누르셔서 PPT 생성된 거 다운 받습니다. 저는 다운 받는 거를 잠가놨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다운 받고 열면 이게 한글 파일이거든요. 제가 검은색 배경을 선택했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한글 파일인데 요거를 이제 PPT로 변환하는 방법은 수학비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PPT 자동 제작하는 거 요거 활용법 조수진 선생님 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제가 어제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이게 윈도우 탐색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꿀 때 요거 폴더 이름 바꿀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더명 변경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바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F2를 누르면 이름 변경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지도 클릭한 다음에 F2 누르면 제목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제 내신 시험지 DB화를 할 거예요. 나만의 DB 누르시고 나만의 DB 만들기
DB화에서 어제 기타 자료 DB화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학교 시험지, 내신 시험지 DB화를 할 건데요. 시험 범위 특이한 학교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기말고사에 오늘 시험 보는 학생인데 시험 범위가 명제의 증명부터 무리함수까지인 거예요. 순열조합 안 나오고 명제의 증명부터 무리함수까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시간 안에 기출문제 실전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시험 범위 필터링에서 명제의 증명부터 무리식과 무리함수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한 것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지가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했더니 보시면 시험 범위에 제가 선택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순열과 조합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 없는 걸로 찾아볼게요. 명제의 증명부터 무리함수까지 돼 있는 시험지를 찾아볼게요. 이거 비슷한데 얘는 명제의 형식부터구나. 무리함수까지인데 집합부터네. 어제 보이던데. 잠깐. 얘도 아니고 명제의 증명부터 무리함수까지. 명제의 증명부터 무리함수까지. 나와라. 제가 어제 몇 개 찾았거든요. 명제의 증명부터 무리함수까지. 여기 있다. 여기. 제가 원하는 시험 범위랑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 학교 시험 문제가 저희 학교의 시험 문제랑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는 맞는데 난이도도 좀 적당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시험지 제목을 클릭합니다. 시험지 제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요.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 그럼 문제를 쭉 살펴보고 난이도 괜찮은데? 요거 구매해서 풀리면 되겠다 싶으시면 요걸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PDF,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대로 요거 PDF로 구매하는 거는 1,200원 밖에 안 해요. 이렇게 PDF로 구매하셔도 되고, DB화를 하시려면 지금 화면을 확대해 놔가지고 DB화를 하시려면 요렇게 12,320원이라고 이게 아닌데? 아까랑 좀 다른 거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PDF 저렴하게 그냥 학생 한번 풀리고 말 거면 PDF로 하셔도 되고, DB화에서 계속 나의 문제로 이렇게 소유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문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보셔도 되게 좋고요.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빠른 정답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빠른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지를 구매해도 채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저는 X라고 돼 있는 것도 구매한 다음에 풀어서 정답 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급하실 때는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PDF를 구매하시는 경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배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문제에 배점이 몇 점인지 안 나와 있어서 채점할 때 좀 정확한 점수를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범위가 특이한 경우에 시험 범위 맞는 문제지를 사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 이제 기말고사가 오늘 끝났거든요. 저희 학생들 기말고사 오늘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기말고사 내신 시험지를 저는 DB화를 해야 돼요.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지를 DB화 할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를 할 겁니다. 2024년 제주시 고1 2학기 기말 이렇게 검색해서 벌써 올라온 시험지들이 있네요. 요거 며칠 전에 시험 끝난 학교들. 저는 해설 구매 안 하고 문제만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쭉 선택하고, 자, 5개 선택, 6개네? 6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2 것도 다 살 거예요. 전부 다 살 거예요. 제가 오늘 플렉스 합니다. 이렇게. 요 대기 후 사용 가능이라는 건 다른 선생님이 이미 DB화를 PDF 올려서 DB화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첫 순서가 아니라 그 다음 순서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얘는 뭐지? 왜 얘는 여기 뜨고 왜 얘는 여기 뜨지? 왜 다르죠? 지금 처음 발견했네? 이렇게 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14개 담았어요. 고3은 2학기 기말 시험 없으니까. 자, 장바구니에 있는 거 결제할게요. 이렇게 담았더니 234,000원 구매하기 하고 포인트 모두 사용해서 네, 동의합니다 하고 결제. 저는 결제에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어제 보여드렸죠. 플렉스. 네, 이렇게 구매하면 여기에 뜹니다. 근데 빠른 정답이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네요. 자, 예전에는 빠른 정답이 없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야 됐어요.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서 요거 빠른 정답 등록해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빠른 정답을 직접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는데, 중간고사. 자, 2학기 중간고사. 자, 2학기 중간고사도 요렇게 내신 시험지를 DB화 했는데,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고2 사대부고 고2 어딨냐. 얘를 이름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사대부고 2학년. 자, 여기 빠른 정답이 등록 안 돼 있죠. 근데 저한테 정답 파일이 있거든요. 요렇게 학생들한테 요거 사진 찍어 오라고 해서 저는 받아요, 정답을. 그래서 요 정답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빠른 정답 추가 해서 얘를 끌어다가 놓으면 올라가요. 확인 누르시면 빠른 정답 작업 중. 그럼 이제 수학비서에서 작업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빠른 정답을 열심히 등록해야 되겠다. 네, 빠른 정답을 등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내신 시험지 DB화를 했고요. 이제 분석지 만들러 가볼게요. 자, 분석지 만들기 해볼게요. 지금 수학비서에서 되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셔가지고 막 오타 없이 오류 없이 막 타이핑이 자동으로 되고 막 그림도 엄청 빨리 그릴 수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 DB화 속도가 많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지를 선생님들도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자, 분석지를 저는 제주여고 2024년 고2 2학기 중간 수2 요거 분석해 볼게요. 선택 완료. 요 학교가 부교재가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얼마나 출제가 됐는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뭐 요런 문제들은 너무 뻔하잖아요. 이건 어느 문제집에나 있는 거니까 요런 거는 선택을 안 하고 분석하고 싶은 문제들만 요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분석하고 싶은 문제만 이렇게 선택해서 요 정도 이렇게 선택해서 자꾸 버튼이 제 등 뒤에 가는데, 자, 여기 비교 DB 선택하기 있어요. 비교 DB 선택하기. 얘를 클릭하면 이제 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제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준 문제는 내신 시험 문제 중에 제가 선택한 거 방금. 그 중에서 저는 뭐랑 비교할 거냐면 혹시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출제됐는지 모의고사 문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 부교재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시중 문제집 그리고 교과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분석하기를 누를 거예요. 근데 요 DB 선택하실 때 이렇게 그냥 전체 다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한이 있어요. 1000개까지. 문제집 1000개까지.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신 다음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좀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요 하나의 기준 문제에 대해서 유사 문제들을 찾아준 거예요. 제가 선택한 DB 안에서. 그러면 보니까 얘가 뭐랑 비슷하죠? 요거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뭐 주기함수고 A, B 들어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선택한 교과서다. 아, 요 학교가 신사고 교과서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요 신사고 교과서에서 낸 거네. 그쵸? 요거랑 거의 똑같네. 요거랑. 그래서 이 기준 문제에 대한 이제 분석 문제를 요거를 선택합니다. 애들한테 이거 봐, 교과서에서 나왔어 라고 얘기해주기 위해서 요 유사 문제들 중에서 그 학교랑 좀 관련 있는 거를 선택해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교과서에서 나왔네요. 교과서 똑같은, 거의 똑같네요. 이렇게 선택해주고 3번 문제, 얘는 요거랑 비슷하네요. 요거랑 비슷해. 개념센. 요 학교 부교재가 개념센이에요. 교과서는 신사고를 쓰고 부교재는 개념센을 쓰고, 그래서 지금 신사고 교과서랑 개념센에서 유사 문제가 걸리고 있죠. 요렇게 문제들을 선택해요. 근데 선택 안 한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문제는 비슷한 게 안 보여. 그러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분석지에서 빼는 게 좋겠죠. 위로 올라가서 여기, 제가 이거 발견한 지 그때 1년 전에 알고 있었나?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분석 결과가 없는 기준 문제를 포함할 건지 제외시킬 건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포함할 건지 제외할 건지. 저는 제외를 할게요. 비교할 게 없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분석지를 만들고, 네, DB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지가. 네, 모의고사는 상관이 없고 모의고사 문제는 무료니까
그냥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저는 개념센이 이 학교 부교재이기 때문에 DB화를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시험 대비 시키려면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시험 대비 어떻게 시키는지. 그래서 DB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렇게 딱 보이고요. 요거를 다운받아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요게 실제 기출문제, 기준문제가 이게 실제로 제주여고 기출문제고, 요거 신사고에서 출제된 유사문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기준문제는 실제 기출문제고, 여기 숫자 변형 문제 나오죠. 그럼 요거 조금만 손보면 되게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분석지 나눠주면 되게 있어 보여요. 이렇게 분석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DB화 속도 빨라지면 꼭 사용해 보세요. 저 이거 진짜 요즘 선생님들이 DB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는데, 예전에 좀 사용자 수가 좀 적었을 때, 그때는 제가 이거 사용했거든요, 분석지를. 근데 요즘 너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DB화 속도 때문에 못 쓰는데, 내년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인데, 선생님들은 아직 못 보시는 페이지고, 저한테 관리자 아이디를 주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받아서 써봤는데, 학생 모아주기 며칠 전에 받아서 써봤는데 대박이에요. 뭐 별거 안 보이죠? 자, 출처 그룹에서, 이거는 그룹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처 그룹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전체 출처 중에 모의고사만 모아서 그룹을 만들었고요. 개념센 문제를 또 그룹으로 만들었고, EBS 만들었고, 올림포스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룹화를 해야지만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룹화 안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바로 검색해가지고 출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의고사 선택해 볼게요. 모의고사 선택하고, 난이도 너무 낮은 거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난이도 4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 모의고사 DB에 있는 문제랑 같은 문제, 요 PC라는 거는 거의 같은 문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같거나 거의 같은 문제들, 그리고 숫자 변형 문제들, 유사 문제들, 얘네들을 검색해 주는 거예요. 내신 시험지 중에서. 연도를 조금 최근 걸로 해볼까요? 2019년부터 이렇게 하고, 지역도 설정할 수 있어요. 지역을 서울에서 강남구 기출문제를 찾을 거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 특정 구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냥 서울시 전체 선택하셔도 되고, 좀 서울이랑 경기도만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한 다음에 뭐 학년 학기 요것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선택 안 해볼게요. 검색 누르면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이게 제가 DB화하지 않은 시험지도 여기 나와요. 제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관리자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을 확인했다니까요? 믿을 수 없어가지고. 대신 선생님들이 DB화하지 않은 문제들에는 조금 일부분 블러 처리가 돼서 보이기는 할 거예요. 일부분 블러 처리가 돼서 보이기는 할 텐데, 자, 그러면 좋은 점이, 이게 왜 대박이냐면, 근데 지금 유사 문자에 체크를 해놨더니
하나의 시험지에 29문항이면 너무 많죠. 유사 문제가 사실 없기는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유사 문제 체크는 제외하고 거의 같은 문제랑 숫자 변형까지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검색해 볼게요. 숫자 변형까지만. 유사 문제는 너무 많이 걸려서 숫자 변형까지만. 문제별로 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시험지 통째로 자 검색을 했더니 이제 문항 순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일 문항수가 많은, 그러니까 모의고사 DB에 있는 문제랑 거의 같은 문제 또는 숫자 변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 학교 시험지부터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렬돼 있죠. 이거 나중에 최신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도 해주실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눌러보면 학교 시험 문제가 보이는데 얘 눌러볼게요. 그러면 숫자 변형이죠. 이게 학교 내신 문제고 여기 출처 보시면 모의고사 2019년 모의고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이세요? 2019년 모의고사. 모의고사 숫자 변형이 요 학교에 나왔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볼게요. 뭐 좀 이런 거 볼까요? 자, 얘가 지금 송파구 보성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인데 2021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예요. 거의 숫자 변형이에요. 이 부분만 조금 달라요. 니은 디귿만. 이렇게 모의고사 숫자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온 학교들이 어딘지 알면 이 시험지를 DB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얻는 거예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학교 기출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직접 변형을 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딱 나의 DB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이 있기 전에는 어느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기반으로 시험 문제를 냈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거 너무 대박이에요. 너무 대박이에요. 심지어 문제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직접 이렇게 검토해보고 이 시험지를 DB화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말고 개념센 해볼게요. 저희 학교 중에서 아까 분석지 만들었던 학교가 개념센이 부교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념센에서 시험 문제를 낸 학교들을 찾고 싶겠죠. 개념센 선택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 그러면 이렇게 뜨네요. 얘를 지역을 조금 넓게 해볼까요? 지금 서울, 경기만 선택했는데 다른 지역들도 좀 더 많이 선택해서 해볼게요. 전부 다 선택했어요, 지역을. 전국에서 찾으려고. 그래서 검색해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제일 위에 떴네요. 제주여고가 그 부교재가 개념센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학교가 제일 위에 떴네요. 제주여고 말고 다른 학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요 학교 시험 문제인데 숫자 변형이죠. 숫자 변형. 여기 출처에 지금 개념센이 안 보이는데 출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스크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개념센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DB를 개념센으로 선택했으니까 개념센이랑 숫자 변형 문제가 여기 있다 보여준 거죠. 대박이죠, 진짜. 와,
다른 거 해볼게요. 뭐 올림포스 부교재로 쓰시는 경우 많던데, 우리 학교가 뭐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쓰는데 이걸 기반으로 시험 문제를 만든 학교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요. 검색하면 와, 여기 나온 문항이네. 광주에 있는 어떤 학교가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시험 문제를 내셨나 봐요. 확인해 보면 진짜 숫자 변형이네. 거의 같은 문제네요. 이거는 거의 같은, 그러니까 조금 선지가 다르기는 한데 거의 같은 문자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뜹니다. 자, 요것도 보면 숫자 변형, 원소의 개수의 합이 6이고 여기는 합이 5고, 그러면은 와, 요 학교 시험지에서 9문항이나 되는 거니까 이제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쓰는 학교, 그런 학생들 시험 대비할 때는 요거 DB화 해가지고 변형 문제 만들어주면 되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신기능 어마어마하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연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